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어입니다. 함께 시장으로 가시죠. 피문어고요. 참문어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던 건 돌문어. 요거는 이제 피문어, 참문어라고 부르는 그런 문어고요. 가격대는 이 피문어가 훨씬 비쌉니다. 좋은 문어를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색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좋은 거고요. 다리가 온전히 8개가 다 붙어 있는지, 상처 난 곳 없이 다 곱게 다 뻗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톡 건드렸을 때 이렇게 잘 살아있는 이런 문어가 좋은 문어입니다. 좀 오래된 문어나 신경이 죽은 문어는 이렇게 건드려도 보이시죠? 건드려도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싱싱한 문어들은 건드리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유념하셔서 문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문어를 시장에서 2마리를 구매해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문어고요. 자, 그리고 한 마리는 제가 매장에서 쓸 문어를 가져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매장에서 쓸 문어입니다. 제 키만 하죠? 괜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힘만 뺐습니다. 제가 매장에서 쓸 거 가져온 거는 21kg고요. 이런 피문어 같은 경우는 고유의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드셔도 그 감칠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에서는 무조건 피문어, 참문어 이 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문어도 사이즈는 작지만 피문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손질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에 연결된 이런 끈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손으로 잡고 그냥 툭 끊으셔도 끊어집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내장만 이렇게 쭉 당기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만 툭툭 끊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만 이제 칼로 쏙 하면은 내장은 분리됩니다. 그리고 여기 눈도 마찬가지로 눈 밑에 살짝 칼로 라인을 살짝만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쏙 빼면 됩니다. 눈을 빼다가 먹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내장 뺐고 눈까지 뺐습니다.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금을 넣고 그냥 빡빡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진액이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문어 다리 같은 경우는 잡고 하나씩 쭉쭉 당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소금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헹궈주시고요. 입도 마찬가지로 손을 살짝 받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쏙 잡으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밀가루로 다시 한번 잘 묻혀서 한번 비벼주세요. 그리고 다리도 다시 한 번씩 쭉쭉 긁어서 나머지 진액을 딱 제거를 해주세요. 또 한번 잘 문질러주시고 머리도 조물조물 이렇게 깨끗이 세척이 됐으면은 이제 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리 같은 데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밀가루가 세척이 안 된 부분만 확인하시고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문어가 진액 없이 이제 뽀독뽀독해졌습니다. 세척이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다시마 손바닥만한 사이즈 2장을 넣으시고요. 현미 녹차입니다, 여러분. 현미 녹차 3개. 이 종이는 떼버리시고요. 자, 물은 문어 사이즈를 보시고 문어가 충분히 잠길 수 있을 정도의 양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한 1kg 정도 문어를 가져왔고요. 이 정도면 문어가 다 잠길 것 같아서 저는 좀 넉넉히 좀 넣었어요. 무도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넣고 삶으시면은 이 다시마나 녹차 같은 경우는 약간 잡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줄 거지만 무 같은 경우는 무가 끓여지면서 연육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어가 질기지 않고 부들부들하니 맛있게 삶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도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무가 익을 때까지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문어로 할 요리는 총 3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문어 숙회, 그리고 하나는 문어 초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어 양념장 비빔밥을 만들 겁니다. 이제 그 양념장을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이렇게 흰 부분 한 대 준비했고요. 이렇게 한번 자르고 십자가로 한번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게 썰어주시고요. 부추는 생략하셔도 되세요. 집에 있으면은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부추도 바로 볼에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너무 안 넣으면 좀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도 같이, 간마늘 크게 2큰술입니다. 그리고 설탕 1큰술, 매실청 1큰술, 식초 1큰술, 참기름 2큰술 반 정도 됩니다. 진간장 종이컵으로 가득 하나, 생수를 반컵 넣어주세요. 너무 짜면은 맛이 너무 세지거든요. 그래서 물로 살짝 중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깨는 넉넉히
저는 지금 대략 한 2큰술 반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보시면은 짠맛이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꿀이에요. 설탕으로 다 넣지 않은 이유는 이 꿀이나 올리고당을 좀 넣으시면은 좀 더 맛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꿀을 준비했고요. 꿀 1큰술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크게 굵은 고춧가루입니다, 여러분. 2스푼. 그리고 잘 쉐킷 저어주세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은 다시마랑 녹차는 한 1, 2분 정도만 있다가 이렇게 건져주시면 됩니다. 다시마, 그리고 녹차 3개 다 건지겠습니다. 건져내고 한 10분 정도 물을 익혔습니다. 문어 머리를 잡으시고요. 한번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어느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다리가 이쁘게 말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살짝 넣어주시고, 지금 말려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말릴 때까지 살짝 넣었다 뺐다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살짝 말리면은 이제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어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가 머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그 눈이 있는 그 몸통 부위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삶으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1kg짜리니까 대략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삶으시면은 또 질겨지니까 제가 한 3분 30초에서 한 4분 사이 삶았고요. 빨갛게 색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리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땡땡하게 빵빵하게 올라와 있으면은 요거는 다 익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얼음물에 샤워를 한번 시켜주세요. 한 김 시켜주겠습니다. 얼음물에 담가 두셔야 이게 잔열 때문에 더 익지도 않고요. 이 탱글탱글함이 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껍질 자체도 뜨거운 온도에 계속 있으면 벗겨지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껍질째 다 먹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얼음물에 바로 샤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어가 차갑게 식었으면은 체에 걸러서 물을 살짝 빼줄게요. 양파는 한 반 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시면 되세요. 양파는 대략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서 매운맛을 살짝 날려줄게요. 문어는 머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이쪽 몸통 부분이죠, 이게 원래는. 눈이 있던 부분. 그리고 다리를 피신 다음에 다리 하나하나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숙회용 문어를 한번 잘라볼게요. 요거는 그냥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전복을 써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지그로 써는 게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렇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어를 저는 이렇게 지그지그 이렇게 써는 이유는 장이나 소스를 찍어 먹을 때 얘네가 미끌미끌한 두 종류이기 때문에 소스가 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에 찍었을 때 소스가 더 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께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두껍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깨를 살짝만 척척척척척 뿌려주시고, 여기에 레몬 한 조각. 자, 이렇게 해서 문어 숙회 완성입니다. 문어 초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써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들은 살짝 모양을 내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접시는 이런 원형 접시에 가운데가 좀 더 깊게 들어간 접시가 좋고요. 그래서 소스를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잠겨 있으면은 소스 때문에 좀 짜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적시게끔 해서 가운데에만 조금 더 들어간 접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살짝 돌려가면서 다리 한쪽도 이렇게 삥 둘러서 문어를 썰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담가두었던 양파고요. 요게 집에 탈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탈수기로 살짝 돌리셔도 되는데, 탈수기가 없는 분들은 자, 저처럼 손으로 이렇게 꾹 짜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양파를 올려주시고요. 어린이 채소를 조금만 이렇게 살짝 올려서 레몬 한 조각. 폰즈 소스를 쓸 겁니다. 폰즈 소스는 상담 캡션을 사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삥 둘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야채에만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깨를 숑숑숑숑. 문어 초회 완성입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요. 이거는 문어 밥이기 때문에 비빔밥이라서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치겠습니다. 머리도 한번 넣어볼게요. 숙회와 초회에는 머리를 안 넣는데 어떤 생물이든지 내장에 붙어있는 살이 풍미가 좋습니다. 문어 넉넉히 이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양념장을 야채랑 듬뿍 해서 한 숟가락 반만 먼저 넣어볼게요. 혹시나 짤 수도 있으니까 부족하면은 좀 이따 추가로 더 넣어보겠습니다. 참기름, 깨입니다.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문어 양념장 비빔밥도 완성입니다. 오늘 피문어를 구매해서 문어 숙회, 문어 초회, 그리고
문어 양념장 비빔밥을 완성했습니다. 문어 숙회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굳이 이렇게 안 찍으셔도 그냥 드셔도 감칠맛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와, 이거는 술 없이 먹으려니 너무 힘드네요. 이거는 정말. 제가 기름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제일 문어다운 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장은 초장 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문어의 향을 다 잡아먹어요. 물론 식감이나 맛의 조화는 너무 좋은데 문어의 향이 좀 죽어서 좀 아쉽고요. 저는 정말 이 기름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초에는 이렇게 소스만 한번 찍어서 상큼한 폰즈 소스에 이 문어의 만남은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입니다. 밥을 먹어봐야 되겠죠? 쓱쓱 비벼서 제가 야채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 문어의 맛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이 탄수화물과 이 양념장의 맛으로 문어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자, 이렇게 쓱쓱쓱쓱 잘 비볐고요. 문어랑 같이 해서 크게 한 입. 와, 탄수화물이 씹히는 도중에 문어가 같이 씹히면서 식감 너무 좋고요. 이 풍미 또한 끝내줍니다. 문어와 이 밥 사이에 이 양념장이 너네 잘 붙어 하면서 조화롭게 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맛이에요. 야채를 안 넣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문어 듬뿍 해서 이 문어 씹히는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지금 술을 갖다 놓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고 한 잔 먹고 한 잔 마시고 한 숟가락 떠먹고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일단 오늘 제가 1kg짜리 조금 안 되는 문어를 피문어를 제가 오늘 28,0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문어 숙회, 초에 문어 양념장 비빔밥을 만들고도 지금 문어 머리 반쪽과 다리 2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28,000원의 가성비가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감칠맛 좋은 피문어를 한 마리 구매하셔서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3종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성비 끝내주죠. 맛 끝내주죠. 이거 해주시면은 아주 부모님, 남편, 아내들, 아이들한테까지 아주 따봉 열심히 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시장으로 달려가세요! 간단하게 끓인 육개장 치고 비주얼을 끝내주죠.